예금 계좌 대여와 형법상의 방조법. 주제, 예금 계좌 대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이해. 타인으로부터 예금 통장 대여나 예금 인출 심부름 제안을 받게 된 경우 조심해야 된다. 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데, 자, 타인 명의 예금 계좌의 사용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범죄자 A가 C 몰래 C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는 것. 두 번째 방법은 자, C가 개설한 예금 계좌를 A가 빌려서 사용한 예금 계좌 대여고요. 예금 통장 도장 비밀번호 넘겨주면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 C가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 인출해서 A에게 전달. 자, 그래서 첫 번째는 C도 피해자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C도 가해자가 돼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금 계좌 빌려주지 마라. 이 소리죠.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 이 문단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된다. 구성 요건이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 것. 님, 기억납니까? 구모에 이거 나왔죠? 제형 법정주의. 이 질문 변형. 당연히 시험 치고 나면 기억이 안 나죠?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1학년 구모에 지금 스특 변형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독서가. 그러니까 올해 수능도 독서 지문 변형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처벌 대상 행위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하고요. 이걸 제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한 구성 요건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금융실명제가 시행됐거든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냥 가족이 가가지고 내 계좌 만들 수 있고 예금 계좌 막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으로 안 만들기도 하고 비밀번호랑 도장만 있으면 됐어요, 그때는.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잘 몰라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니까 그 전에 일은 잘 몰라요. 근데 기억이 나요, 신기하게.
그때 정말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제 초등학교 3학년 93년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되게 제일 초반에 큰 이슈가 됐던 게 금융실명제법이었거든. 막 장단점에 대해서 막 신문에서 매번 막 대서특필하고 이랬었어. 그래서 신문 되게 재밌었어. 자, 네. 저는 정말 그때 읽었던 신문 뉴스 이런 거 다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게. 자,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가 실제로 그 예금을 계좌를 사용해서 금융거래한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예금 계좌의 대여가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까지 끊고 제형 법정주의의 원칙과 구성 요건의 의미. 3문단. 이와 달리, 자, 달리 나지, 달리.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 구성 요건. 예금계좌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는 건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이 문단에서는 뭐에 대한 설명을 했냐면, 지금, 어,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어, 설명을 이 문단에 했고요. 이번에는, 자,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범죄 구성 요건은 아니지만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형법에서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교사범이나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범과 방조범은 공범이고요. 교사범을 부추긴 범죄나 방조에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범입니다. 범죄 구성 요건 중에는요, 여러 사람이 가담해서 행위해야만 성립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경우 필요적 공범이라고 부르지만 이 공범은 그 범죄의 전범이다.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두 사람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고 필요적 공범이고 이는 전범이다. 여기까지 끊고 3문단과 공범, 공범의 하위 유형인 교사범과 방조범의 의미. 자, 3문단. 공범 중에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냥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따라서 교사범은 전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데 비해 방조범은 전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는 구성 요건은 전범의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에 방조행위와 방조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고요. 자, 이 첫 번째 요건인 방조행위는 범죄를 하기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범행을 결심한 범인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원이에게, 정원이가 수능을 치게 하기 위한 방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범죄로 봤을 때. 정원이가 수능을 친다는 사실을 범죄로 봤을 때. 그리고 정원이가 수능을 쳐서 체제를 맞추면 정범이 되는 거죠. 저 고3은 모르겠잖아요. 이게 고3입니다. 고3이 되면 이렇게 모든 수업에 끌려와가지고 수업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가만히 뒀는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수업이라도 들어라. 하고 끌려옵니다. 나쁘지 않아. 두 번째 요건, 포기를 한 거죠.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로 구성됩니다. 일단, 첫 번째, 전범이 저지르려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전범에 대한 고의. 두 번째, 방조범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돼야 된다. 두 가지 다 인정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끊, 저는 방조범이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끊고, 방조범의 구성 요건. 자, 오문달. 형법에서 그러면 고의는 무엇이냐? 행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발생을 의도했음을 뜻한다. 그래서 이 의도는 무엇이냐?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도 포함합니다. 자, 방조범의 구성 요건 중 방조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겹치는 경우가 많고, 정범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 고의만 있으면 인정되고, 정범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인정될 수 있다. 저는 올해 수능에 형법, 민법 중에서 법 지문 중에서 나오긴 나올 거고, 지금 미필적 고의랑 관련된, 고의와 관련된 지문이 수능 완성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의, 방조, 요런 맥락의 어떤, 그러니까 재형법정주의랑 관련된 어떤 재형법정주의, 정범, 공범, 방조범, 고의,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수능이 좀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1모, 신모죠. 신모 등급 잘 나와야지. 약간 못 들은 척 하는 느낌인데, 일단 갈게요. 고의의 의미와 유형. 자, 필기 가볼게요. 님 포스트잇 하나 더 쓰셔야 되면 그 어디 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세요. 되게 귀찮아가지고 지금 가까이 있는 거 갖다 쓰는 거다, 지금. 색깔이 안 중요하다, 쟤. 어? 써도 되는 거예요. 쟤 색깔 안 중요하다니까. 상태가 저건 안, 어? 상태가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것도 안 중요하다, 쟤는. 그냥 귀찮다. 아니라고 안 하잖아. 엥? 다시, 왜 안 켜지지? 출력이 시험 안 끝나지 않았어. 이거 하나 더 키는 거 어떻게 함? 시험 안 끝나지 않았냐고? 끝났죠. 끝났어. 지금. 시험 끝나고 그 당일에 원래 하고 나야 되는데 쉬고 싶다 그래서 좀 쉬게 해줬어. 그리고 오늘 왔어. 됐죠. 엥? 이거 왜 이러지?
이게 같이 가는 거야? 어. 저 위에 세 개 붙은 저거 들어간 게 있어. 아, 어? 방금 알았다. 어? 무슨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 그냥 뭐 옆에 뜨는 뭐 이런 거 했는데. 새로운 윈도우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와, 씨. 저 방 갈라지는 거. 방금 알았어. 이렇게 하라고? 어? 저 지금 뭘 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 나 지금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아, 이렇게 하구나. 와, 씨. 와, 어? 씨.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새로운 걸 배운 기분이. 그 왔다리 갔다리 하면 저거 크기 조절 되게. 이렇게? 이거 말하지? 응. 그건 알고 있어. 여태까지 몰랐다. 자, 가볼게요. 또 키워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3은 11. 그래서 1문단.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어, 보이스피싱 범죄자. 타인 명의 예금 계좌 사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돈을 가로챈. 지금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첫 번째 방식은요. 일단 옆에 이건 적을게요. 보이스피싱 범죄자 A. 그다음에 피해자 B. 음, 명의인 C로 둘 때, 자, 첫 번째는 A가 C 몰래 예금 계좌 개설 사용. 두 번째, C가 예금 계좌를 빌려줌. 그거 우리가 예금 계좌 대여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케이스는 예금 통장, 도장, B번 알려주면 해당하고요. 세 번째, C가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인출해서 A에게 전달. 자, 요거 두 개는 자, 처벌됩니다.
이 문단, 이 문단은 구성 요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둔 것. 이 구성 요건에 따라서, 자, 처벌하는 것을 우리가 제형법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행위. 자, 어디서? 형법의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의 구성 요건은 금융실명제법에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노 했더니,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금 계좌의 대여, 요게 어디에 해당했노 했더니, C가 이 2번에 해당했죠. sorry. 예금 계좌의 대여는 요 2번 예금 계좌 대여했던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요건 바로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어디? 금융실명제법에 자, 따라서 이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다.
대여는 그렇습니다. 1번도 거기에 해당하죠. 요거는 이제 타인 명의로 개설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죠. 개설은. 그러니까 주체인 A가 지금 금융실명제법으로 또 받을 수 있고요. 또 주체인 C가 금융실명제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3문단.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 지금 어떤 상황? 3번 상황을 지금 규정하는 거죠. 3문단에서. 자, 요 케이스는, 금융실명제에 의한,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요 행위가 뭐일 때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했을 때. 자, 요 케이스가 됐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돼서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되어서. 이 교사범, 방조범을 통틀어서 저희는 공범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자는 정범이죠. 실행한 사람은 정범입니다. 자, 근데 범죄 구성 요건 중에 여러 사람이 가담하여 행위해야만 성립되는 것.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공범을 공범 중에 요 케이스는 꼭 여러 사람이 가담하고 이 여러 사람이 바로 공범에 해당하지만 자, 이 케이스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노 했더니 자, 필요적 공범이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들은 전부 정범이 된다. 따라서 자, 예금 계좌의 대여 요 케이스는 형법을 통해서 자, 두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필요적 공범이고 이는 정범이다.
자문단. 자, 이제 공범 중에 교사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교사범은 어떤 사람이냐? 자,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 따라서 방조범보다 나쁘다. 자, 방조범이 성립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에 방조행위, 방조의 고의. 자, 여기서 선생님, 근데 왜 방조범이 돼야 돼요? 자, 방조범과 교사범 중에 교사범의 처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요건이 방조행위, 어,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쉽게 해주는 모든 행위. 음, 물질적 방조에 플러스 정신적 격려도 해당된다. 자, 근데 방조의 고의는, 자,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정범에 대한 고의. 이는, 어,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 두 번째,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 오문단. 자, 이제 형법에서의 고의란 무엇이냐? 자, 형법에서의 고의.
행위자가 자신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범죄 행위의 결과 발생을 의도했음. 있는 밑에 내려줬습니다. 자, 이 의도는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죠. 확정적 고의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실현하고자 함.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고 용인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